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리기로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이 달리기의 매력에 빠져 최근엔 책까지 출간하게 된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신혜섭 작가라고 합니다. 얼마 전 잠깐만 나 좀 뛰고 올게 라는 책을 집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또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집필하셨는지 그리고 집필 과정이 궁금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간은 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던 제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답답한 생활들 속에서 돌파구를 찾던 중에 우연히 달리기를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렇게 지난 1년 동안은 달리기에서 얻은 힘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10km를 달리기로 퇴근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글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더라고요. 그분들의 공감과 응원의 힘을 얻었고, 이제는 더 많은 분들과 그 감정들을 나누고 싶어서 작은 에세이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나요? 주로 저와 이렇게 나이대가 비슷하셔가지고 아기를 키우거나 회사 생활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그 답답함을 잠깐의 달리기로 해소하면서 제가 느낀 감정들을 상대적으로 위안을 받았었고 또 공감을 많이 받으셨다고 또 하셨습니다. 매일 10km씩 뛰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운동 강도나 프로그램을 짜 놓으시면서 달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따로 프로그램을 짜지는 않았고요. 저는 매일 그 10km씩 퇴근런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생하고 있는 와이프를 두고 혼자만 운동하러 나간다고 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할까 고민해 보니까 차로 퇴근하면서 교통체증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차라리 달리기로 퇴근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시간 걸리는 거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또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광주천으로 이어져 있어서 퇴근런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구하는 달리기가 대부분의 러너들처럼 빠른 달리기를 통해서 어제의 나를 갱신하는 그런 피지컬적인 달리기가 아니라 천천히 주위 풍경을 보면서 사색하는 달리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는 것, 또 달리면서 평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가만히 멍을 때리는 그런 류의 달리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즐거운 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우리 달리기를 막 시작한 초보 러너분들이 어느 정도 달리기를 시작하고 달리기가 우리 몸에 익숙해지면 대다수 러너들이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거리를 늘리고 싶고 또 시간을 좀 더 단축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욕심은 생기지 않으셨나요? 물론 저도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거리도 늘리고 싶고 속도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달리기를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거나 거리를 늘리니까 부상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매일매일 달리기가 주는 이점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무리하게 속도를 올렸다가 찾아오는 부상 때문에 달리기를 뛰지 못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하게 페이스를 찾아서 무리 없는 선에서 매일 뛰는 달리기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몇 년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달리기 상식과 마라톤 이론을 잘 알고 달리면 부상 없이 즐기면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방법을 아시게 되면 혹시 기록 단축이나 이런 달리기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그 달리기가 주는 매력이 천천히 사색을 하면서 오는 달리기도 있지만 자기를 갱신하면서 뭔가 도전하는 거기에서 오는 달리기의 매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매력뿐만 아니라 달리기의 여러 가지 매력을 겪고 싶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배워서 그런 달리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작가님, 우리 책 소개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 책은 초보 러너가 달리기를
마주하게 되면서 변했던 소소한 변화들을 좀 제 감정을 담아가지고 담았던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크게 와닿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던 달리는 이유들 챕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이유 1. 주말은 선택권이 없다. 무조건 가족과 함께 하기로 한다. 그래서인지 주말이 되면 나만의 시간이 더욱 간절해진다. 문득 그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나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30분 독서? 결국 5km 러닝 하겠지. 1시간 수영? 결국 10km 러닝 하겠지. 2시간 영화? 소설? 결국 20km 러닝 하겠지. 4시간 등산? 라이딩? 결국 30km 러닝 하겠지. 4시간? 그럴 일은 당분간 없겠지. 부상으로 러닝을 못할 시기라면 친구를 만나겠지. 그동안 묵혀놓았던 잡다한 이야기를 펼쳐야 하니까 육아 이야기, 회사 이야기, 러닝 이야기 하겠지. 주말에 시간이 없다면 새벽에 얼른 뛰고 오겠지. 몇 년간은 아마 그렇겠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도 몇십 년이라도 몸이 뛸 수만 있다면 감사하겠지. 달리는 이유 2. 살을 빼야 하니 달린다. 더 찌는 것을 막아야 하니 달린다. 혹시 빠지기라도 하면 희망이 보이니 달린다. 목표에 도달하면 유지해야 하니 계속 달린다. 그럴 일은 없을 테니 계속 달린다. 달리는 이유 3. 기분이 우울하면 풀기 위해 달린다. 기분이 좋으면 즐기기 위해 달린다. 모르겠으면 어떤 감정인지 느끼기 위해 달린다. 생각이 많으면 없애기 위해 달린다. 생각이 복잡하면 정리하기 위해 달린다. 생각이 없으면 생각 없이 달린다. 그러다 다시 생각이 많아지면 처음으로. 그렇게 계속 달린다. 그렇게 달리기를 시작한 후 생긴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고 달리기에 어떤 매력 때문에 흠뻑 빠지게 되셨나요? 달리기를 하고서 변화가 된 것을 나눠보자면 크게 신체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변화는 제가 체중을 많이 빼게 됐는데요. 제가 불면증을 앓고 나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다음날 막 예민하고 피곤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음식을 엄청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72kg 나가던 몸무게가 79kg까지 찌게 됐고, 근데 그게 이제 마라톤을 하게 되면서 한 2달 만에 69kg까지 이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신체적인 변화였고, 저는 이 신체적인 변화보다 이 정신적인 변화가 조금 컸었는데, 이 정신적인 변화는 조금 이게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삶에서 감사를 회복시켜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는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점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해 주었는데요. 주위를 보면 저보다 못 달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반대로 엄청나게 잘 달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잘 달리시는 거는 그분들의 기록일 뿐이고, 이제 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끝내 완주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기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찾아왔고, 그것이 곧 어떤 상대적인 만족이 아니라 저와의 싸움에서 이긴 절대적인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매일매일 그런 저에게 절대적인 감사를 찾게 해줬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달리기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겨낼 힘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각 세대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로 따지면 이 육아에 대한 문제, 회사 생활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 가족들에서 오는 문제, 참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참 불확실성이었는데, 저희가 그런 불확실성들 앞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들을 고민하는 데 썼고 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해야 하는 것이 그런 불확실한 것에 계속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에게는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할 때는 그 불확실한 것에서 빠져나와서
눈앞에 있는 행복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큰 것, 더 눈앞에 있는 행복에 집중을 하면서 이 불확실한 것들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이겨낼 힘도 같이 얻게 되었던 것 같고, 저는 정신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달리기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현재 작가님께서는 달리기를 통해서 사색을 하시고 이런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마라톤 대회 나가보셨나요? 네, 마라톤 대회 몇 번 참석해봤습니다. 근데 처음 느꼈던 마라톤 대회는 제가 어떤 속도에 대한 그런 감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오버페이스를 하게 됐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가니까 몇 킬로 안 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끝은 있는 거다. 그 두 가지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버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나 힘들 때는 그 가족들의 얼굴들을 계속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이제 와이프, 아들, 부모님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고비의 순간들을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든 10km가 완주가 되더라고요. 근데 10km가 완주되었을 때는 끝났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 마라톤 안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루가 지나니까 그 고통은 잊어지고 다시 뛰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 대회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열기와 긴장감들이 주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대회 때 실수했던 제 페이스와 알지 못했던 호흡법이나 주법 이런 것들을 복기하면서 좀 공부를 하면서 다음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첫 대회는 그렇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신혜섭 작가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성격이 되게 예민한 편입니다. 근데 책을 출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달리기와 글을 쓴다는 것의 공통점이 제 안에 채워졌던 무언가를 전부 이렇게 비워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책 출간을 통해서 비워진 저를 다시 채우는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본업인 직장 생활과 육아에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나 영화, 여행 등을 통해서 제 자신을, 또 제 자신의 감정들을 또 채울 생각입니다. 물론 달리는 일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고요. 매일 10km 퇴근러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SNS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되었든, 또 오프라인의 러닝크루 모임이 되었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달리기를 통해 느낀 여러 가지 삶의 통찰들을 여러 달리미들과 함께 나누는 일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또 올해 대회가 열린다면 첫 풀코스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풀코스 기록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목표 기록을 잡고 계시나요? 좀 교만하지 않게 첫 풀코스니까 일단은 완주가 목표고요. 이제 완주한 다음에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 목표를 잡아가지고 나갈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원스포츠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SNS를 통해서 다양한 달리미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점이, 한 번 이 달리기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은 이 마약과 같은 중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그러니까 즉 달리기를 시작하냐 마느냐, 아니면 달리기를 시작해서 어떤 달리기를 추구하셔야 할지 길을 찾는 그 시기가 정말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이 정원 스포츠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정원 스포츠가 더욱 대중화되고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달리미들의 좋은 정보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정원 스포츠 응원하겠습니다. 정원 스포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스포츠 화이팅!